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퇴직하고 처음 국민연금이 들어온 날 눈물이 났습니다. 65세,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믿었고 남부럽지 않게 은퇴할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98만 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카드값, 관리비, 병원비만 해도 훌쩍 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아가란 말입니까? 은퇴 준비, 그저 공무원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한 뒤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교사였던 아내, 연금만 믿었다가 식비도 부족해졌어요. 제 친구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소방공무원 출신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32년을 근무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며 따로 준비도 안 했죠. 문제는요, 막상 퇴직하고 보니 두 사람 합쳐도 매달 180만 원 남짓? 대단히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병원비, 양가 부모 용돈, 생활비, 교통비 등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한 달 생활이 바로 마이너스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기억나요. 젊을 땐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말만 믿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나라는 변하고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결국 지금은 늦게라도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찾고 계십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걸 몸소 느끼셨던 거죠. 사례 2. 30년 시청 근무, 연금 들어오는 날 한숨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며 30년 넘게 주민들과 부딪히고 민원 처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년까지 꽉 채웠고 은퇴하면 쉬자는 생각에 퇴직 전까지 연금 외의 재테크나 부수입은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그날 첫 연금 수령일. 스마트폰에 딱 찍힌 숫자 98만 원. 내가 상상하던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치료받아야 할 무릎 통증도 병원비가 아까워 미루게 되고 아내와의 외식은 사치처럼 느껴지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했던 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노후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경비직, 주차 안내 같은 일도 알아보며 다시 삶을 짜고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1년 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컸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좀 달랐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그는 1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어요. ETF 투자도 하고 블로그로 글도 쓰고 유튜브도 시작해서 수익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지만 지금 보니 답이 나왔어요. 그는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덤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존감도 큽니다. 그는 늘 말하죠. 연금은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해. 은퇴 후 주수 입원을 만들어 놔야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돼.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건? 연금은 기본이지 완전한 해답이 아니다. 연금만 믿으면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전 최소 5년은 제2의 인생 설계 기간으로 써야 합니다. 재능, 시간, 관심사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블로그, 유튜브, 엔잡, 강의, 온라인 판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지금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 찾고 하루 1시간만 투자해도 노후가 바뀝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30년을 일하고도 이게 전부였나 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아닌 내 삶을 지탱할 또 다른 기둥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30년 공무원, 65세 퇴직 후 매달 98만 원 연금 통장 보고 오열했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안정적 직장의 허상과 진짜 노후 준비법.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98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고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다수의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노후소득 부족 충격은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 분들조차도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눈물의 퇴직이 아닌 준비된 은퇴를 맞을 수 있을까요? 1. 공무원이면 괜찮다. 그 믿음이 위험한 이유. 흔히들 말합니다. 공무원이면 연금이 나오니까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이 믿음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사적연금이나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령액을 보장했지만 지금은 연금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신규 퇴직자의 수령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 보장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한 지방직 공무원 어씨는 30년을 근속하고도 매달 약 98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하지만 어씨의 월 고정 지출은 최소 150만 원. 의료비, 관리비, 통신비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일상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2. 퇴직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다. 노후에 월 200만 원은 기본.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80만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은 약 60만 원,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자도 100만 원 초중반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퇴직 후에도 지속될 수입원 확보입니다. 즉, 은퇴는 노동의 끝이 아니라 소득 구조 재설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예시. BC 65세 퇴직 교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6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과 합쳐 월 160만 원으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CC 64세 행정직 출신은 은퇴 3년 전부터 글쓰기 훈련을 하며 블로그를 시작했고 퇴직 후 전자책 출판으로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DC 67세 전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시간제 안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보람도 느끼고 월 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 연금 외 소득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득이 퇴직 전에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3.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진짜 은퇴 준비 리스트. 많은 분들이 연금 가입이 곧 은퇴 준비라고 오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마이 국민연금 사이트 활용.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산. 퇴직 후 지출 예상표 작성. 주거 형태자 가입대 유지 가능성. 월 10만 원 이상 소득원이 최소 2개 이상 있는가? 건강관리 계획 수립 질병 예방과 운동 포함. 은퇴 이후 하고 싶은 일 리스트와 실행 계획.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또는 단기 금융 자산 확보. 4. 결론 연금은 기본소득일 뿐 노후 자립은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일 뿐입니다. 그걸 전부로 착각하고 아무 대비 없이 퇴직을 맞는다면 누구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후의 안전망은 개인 스스로 설계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2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십시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삶의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업 임원 30년, 퇴직 후 단톡방에서도 사라졌다, 은퇴 후 고립된 58세의 현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죠.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그 안에 녹여온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이 갈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회의, 전화, 보고, 직원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업무 성과를 위해 달려온 지난 30년. 그런데 정작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내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연락 한 번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참 서글프면서도 슬픈 현실이죠. 오늘은 그런 은퇴 후 고립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 없어지면 그 조직 안에서 맺었던 인간관계와 소통의 창구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회사라는 곳의 차가운 룰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은퇴한 본인은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껴야 하나? 하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새로운 인생 이막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나랑 너무 비슷한데? 하시거나 곧 내 미래일지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해결책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58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 갑자기 울린 알람은 단톡방 퇴장 안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씨는 58세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전형적인 회사 인간에 가까웠던 분이었죠. 회사 내에서 그는 결제 라인에 있었고 사내 골프 모임, 임원 전용 단톡방 등 아주 화려한 인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딱 한 달 만에 알람 하나가 뜨더랍니다. 5그룹 임원방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회사도 더 이상 그를 임원으로 보지 않게 된 거니까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후배 임원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그들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씨 입장에서는 더 섭섭했던 건 퇴직한다고 인사를 했을 때 다들 형님 나중에 꼭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거였죠. 그럼에도 실제로 연락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씨는 처음엔 억울하고 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현실이구나. 회사에서 내 자리가 사라지면 나는 이미 연결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요. 이 시점에서 씨가 깨달은 건 일이라는 고리가 끊어지면 생각보다 쉽게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너무 직장 관계에만 기대지 말자. 물론 직장 동료와 진정한 친분을 쌓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도 일과 관련된 이해관계 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가자 1회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해두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55세 마케팅 전문가의 화려한 전성기와 씁쓸한 퇴장. 두 번째 이야기는 B씨입니다. 55세로 비교적 일찍 은퇴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30년 가까이 해왔고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죠. 퇴직 전 마지막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냈기에 그 누구보다 은퇴 후에는 더 잘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부 강의나 컨설팅 요청이 쇄도했어요. B님, 저희 신제품 론칭에 자문 좀 해주세요. B님, 이번 세미나에서 강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각종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 현장에서 B씨가 떠나고 새로운 인맥이 들어서면서부터는 B씨가 누구였지? 라는 반응이 슬슬 생겨난 거죠. 최악이었던 건 B씨가 한 회사와 6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는데 막판에 무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 좀 더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찾고 싶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사실상 나이가 이유였던 것 같아요. B씨는 그때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업계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잊혀질 줄은 몰랐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경력만으로는 계속 일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노하우는 금방 뒤처집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꾸준히 알릴 채널이 필요하다. SNS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본인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3. 60세 정년퇴직 후 새벽마다 조깅을 시작한 고립된 영업맨. 마지막 사례는 CC의 이야기인데 흔히 영업직은 인간관계가 넓다고들 하잖아요. CC도 그랬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동시에 많은 영업사원들을 키워냈죠. 사내에서는 후배들에게 전설의 영업 1번지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정년퇴직 후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뚝 끊겨버렸어요. 후배들은 여전히 영업 현장을 누비고 있고 그와의 공통된 주제였던 이번 분기 목표 같은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엔 몇 명이 선배님, 조만간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했지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그 후배들도 점차 바빠졌고 약속은 점점 줄어들었죠. 결국 CC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무료해져서 새벽 조깅을 시작했어요. 해 뜨기도 전에 동네 공원을 도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전 6시에 돌아오면 아내도 아직 잠에 취해 있고 자녀들은 취직해서 집을 떠난 지 오래. 이 시기의 외로움은 생각 이상으로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C는 조깅을 하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난 다른 은퇴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자기만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었어요. 선배님 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오히려 인생 이야기나 건강 관련 정보 같은 걸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기존의 호칭, 권위,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롭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을 활용하자. 동네 카페, 체육관,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관계는 결국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대체로 회사라는 조직이 강제로 묶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어쩌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퇴직하면 조용히 쉬고 싶어?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아. 물론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어지면 생각보다 큰 외로움과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 반경을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직장에서의 30년 경력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퇴직 후에는 그 간판이 거의 빛을 잃습니다. 허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 브랜드를 세울 수도 있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인 준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퇴직금과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취미생활이든 인맥 관리든 힘들어집니다. 관계의 다변화 직장 이외의 커뮤니티나 동호회 등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어요. 은퇴 후의 고립감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사실 쉽지 않지만 실천하면 달라요. 배우고, 공부하고, 자격증도 도전해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현업에서도 더 오래, 더 깊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 30년 퇴직 후 단톡방에서도 사라졌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은퇴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그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위 사례들처럼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정한 나를 찾아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떠나면 더 이상 부장님, 상무님, 임원님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가니까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니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디자인하는 인생 2막을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에 통장 잔고만 보면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돈이 쌓여 있어도 정작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고민 중인 당신도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년 이후 진짜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이 아닌 매달 200만 원의 중요성, 노후의 진짜 해법은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할까? 대부분의 답은 큰 목돈에 집중됩니다. 5억, 7억 아니면 그 이상? 그런데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있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쓰는 족족 통장이 비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 1, 10억을 모았지만 불안했던 박 씨 부부의 이야기. 박 씨 부부는 퇴직 전 열심히 일하며 10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유지비, 생활비, 의료비에다 예상치 못한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10억이라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3억으로 상가를 매입해 매달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여유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덕분에 일상적인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큰 돈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례 2, 직장 은퇴 후에도 알바를 택한 김 씨의 선택. 김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고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의 소득이었지만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수입을 채워준 덕분에 연금을 훼손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죠. 김 씨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더 중요한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3, 노후에 작게 시작한 유튜브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다. 이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남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취미였던 정원 가꾸기나 시골 생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1년 뒤 그의 채널은 월 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고 점차 구독자가 늘면서 2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보태지니 너무나 든든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삶의 활력도 얻었다는 점이죠.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매달 소득이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실제 생활의 안전망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엔 목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그 돈을 소진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돈과 더불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 작은 사업, 혹은 알바나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소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 50대와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노후 준비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돈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올 수익까지 고려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있다면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힘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안정의 핵심. 50대와 60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아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목돈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돈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목돈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유지비, 각종 공과금, 의료비, 심지어 자녀에게 보태줄 돈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5년, 10년 후에는 금세 바닥날 수 있다는 거죠.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안정감을 준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안정성입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통장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사례를 통한 구체적 해법. 1.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한 이민호 씨 가명. 이민호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으로 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 중 일부인 3억 원을 상가 매입에 사용했고 매달 1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이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두고 투자 기회를 보거나 여행 같은 여유를 즐기는데 쓰고 있죠. 그는 목돈만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작은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 김은영 씨 가명. 김은영 씨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취미로 했던 수의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 외로 수요가 많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를 보태고 여유를 더해줘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이에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삶의 균형을 찾은 박철수 씨 가명. 박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공허함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큰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좋았어요. 게다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불안감이 줄고 오히려 소득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매달 수익을 만드는 방법. 임대 수익 고려하기.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큰 돈이 필요하지만 상가나 소형 주택 같은 소규모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과 임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나 알바로 부수입 창출. 은퇴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미를 사업화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금 플랜 점검. 연금은 노후의 핵심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초기 자본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의 진짜 조건. 목돈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목돈만으로는 노후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매달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쉬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 생각이 많아지고 건강 걱정이 커지며 쓸모없는 존재 같다는 감정이 따라 붙습니다. 특히 5060대에 이르는 은퇴 1세대에게 은퇴는 단순한 일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경쟁의 시작입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정우 가명 62세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금융을 다루며 많은 사람의 돈을 지켜줬지만 정작 본인의 은퇴 후 인생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좀 쉬자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년은 끝났지만 일은 계속돼야 했어요. 아니,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본론 왜 은퇴 후에도 다시 일해야 할까? 1. 노후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은퇴 전 우리는 단순 계산을 합니다. 연금, 퇴직, 금적금 살만하겠지라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닥치는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주택관리비, 식비, 병원비, 자녀 지원 등 고정비용은 계속되고 갑작스러운 변수들은 늘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수준이고 퇴직금이 1억이라 해도 월 200만원 넘게 쓰다 보면 56년이면 바닥이 보입니다. 2. 이를 돈벌이가 아닌 존재감 유지로 보는 시대.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다시 일터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가치도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3. 요즘 은퇴자는 쉬는 사람이 아니라 전환하는 사람이다.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일자리를 떠난다는 개념보다 수익 모델을 재구성하는 시기인 셈입니다. 사례 1전 은행지 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학습지 교사입니다. 김정우 씨는 은행에서 34년을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도 10년은 너끈할 줄 알았지만 막상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을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퇴자 대상 교육 설명회에서 초등학습지 코디 모집을 접하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좀 창피했죠. 양복 벗고 아이들 집에 드나드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을 만나게 하더군요. 월 100도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는 주 4일만 일하면서도 월 9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
더 소중한 건 정체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례, 이 대기업 공장 관리자였던 내가 지금은 마트 진열원이죠. 박종필 CO 18세는 공장 자동화 관리직으로 일하다 56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했지만 석 달 만에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눈치도 보이고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는 주 5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마트 진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가끔 후배들이 형,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묻는데 전 자존심보다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월급은 130만 원 수준이지만 그는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사례 3 강사 기사 작가. 저는 지금 3가지 일을 병행 중입니다. 최미정 씨 60세는 퇴직 후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말엔 지역신문 칼럼을 쓰고 틈틈이 대리운전도 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녀는 일주일 일정을 철저히 계획합니다. 월수금은 강의, 화목은 기사, 주말은 집필. 놀랍게도 월 20만 25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그 덕분에 연금에 손을 안 대고 살고 있습니다. 은퇴는요, 이제 나를 쓰는 법을 바꾸는 시기예요. 나 자신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죠. 전문가, 팁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5060에게 드리는 조언. 무조건 빨리 움직이세요. 은퇴하고 12년이 지나면 체력도 시장도 멀어집니다. 퇴직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너무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연봉보다는 적당한 수입 보람 조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회성과 자존감 회복이 더 중요해요. 당당해지세요. 제2의 직업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 정년퇴직은 하나의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문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년은 끝났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해? 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만의 두 번째 전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년퇴직 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직 은행지점장부터 마트 직원, 강사, 프리랜서 작가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두 번째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마음가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부 김은정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동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사회에 쓸모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 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재출발의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온 수많은 은퇴자 중 돈보다 존재감을 이유로 재취업을 선택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의 크기가 아닌 일의 리듬을 중시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수입 규모가 아닌 일의 지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직업만 고집하지 말고 오전에는 마트 근무,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 학습 지도, 저녁엔 온라인 콘텐츠 작업 등으로 작게 쪼개진 수입원을 연결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직선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단일한 수입보다 분산된 삶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연구소 박지연 소장. 정보보다 중요한 건 적응력. 많은 5060대가 정보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보보다도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플랫폼 쿠팡플렉스, 배달대행,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트렌드 디지털 노마드, 유튜브, 재능 나눔. 이 모든 걸 따라잡기 위해선 정보력보다 먼저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인생은 정보전이 아니라 적응전입니다. 낯선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가 가장 강한 경쟁력이에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지훈 교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삶의 전략 3단계. 1단계 정년 12년 전 미리 테스트 출근해보기. 작은 강의, 단기 알바, 온라인 판매 등 수익보다는 경험 위주로 시도해보세요. 이 시기엔 일이 나에게 맞을까? 라는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리스트 만들기. 종이 한 장 꺼내고 아래 항목을 채워보세요. 분야 예시. 내가 잘하는 거택의 상담, 정리정돈, 아이 돌봄 등. 내가 하고 싶은 것 글쓰기, 교육, 배달, 강의, 블로그 운영 등. 내가 싫어하는 것방 근무, 대인 스트레스 높은 일 등. 이 리스트가 두 번째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3단계 소득은 작아도 꾸준히 멈추지 않기.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월 50, 80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루틴 안에 나를 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은 늘고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전환이다. 과거엔 은퇴가 곧 노후의 여유를 뜻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엔 은퇴란 단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일 뿐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수입이 끊기지 않는 구조,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루틴, 다시 쓸 수 있다는 자존감이 필수입니다. 그 첫걸음을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은퇴 후에도 왜 일하는가? 돈보다 존재감, 건강, 삶의 리듬. 어떤 일이 적합한가? 적은 수입이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전문가 조언은 빨리 시작하고 작게 분산하고 계속 움직이기. 진짜 은퇴란? 수익 없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삶.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더는 남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싸움입니다. 전 은행지점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듯 우리 모두의 은퇴 후 삶도 충분히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